더불어민주당의 새 수장이 된 이해찬 신임 대표입니다. 오늘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했는데요. 우선 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예, 그 두 분 대통령 묘역은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참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 수립 70주년인데 그동안에 분단 70년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 분단 시대를 마감을 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에게도 예를 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배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첫 일정, 하여튼 공식 일정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현충원 통상적인 일정이긴 한데 눈에 띄는 게 이제 박정희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투옥한 이력이 있는 이해찬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 참배하고 이거는 참 눈에 띄더라고요. 네, 10년 전 이해찬 전 대표라고 한다면 아마 상상하기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이라든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까지 참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치 지형과 이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지금 여소 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개혁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차였지만 하나도 통과된 것이 없다. 그리고 헌법과 관련된 부분도 개헌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역시 야당의 협조라든가 협력을 얻지 못해서 전부 다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이해찬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가 야당과 얼마나 협치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이 개혁 입법을 얼마만큼 통과시킬 수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서 오늘 어떤 대통령을 구분해서 묘역을 참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함으로써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을 모두 참배했습니다. 그만큼 협치하겠다, 화합하겠다 이렇게 보여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해찬 총리가 이제 신임 당대표가 꿈꾸는 정치 어떤 것이었을까요? 직접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 이해찬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적폐 청산과 사회개혁으로 나라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실 이렇게 이해찬 신임 당대표가 말할 때마다 기자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재인 이제 대통령을 뭐라고 칭할지가 옛날에 한번 문재인 실장이라고 칭해가지고 이거 대통령을 조금 얕잡아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선거 기간이니까 그런 단어 하나하나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맥락상으로 보면은 이제 자신이 총리였을 때 그때 비서실장이었으니까 문 실장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사실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는 이른바 문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선거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현충원 갔을 때 방명록에 어떤 걸 쓰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나라다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이렇게 썼는데 지난번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이 갔을 때는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또 썼거든요. 약간 비슷한 것 같으면서 또 달라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올드보이 논란이든 뭐든 얘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변하는 모습들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큰 틀의 개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부분들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문재인 실장 논란이 나왔던 것 자체도 이해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이도 많고 정치 경력도 좀 많고 노무현 이제 친노 좌장이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당청 관계가 지금과 다르게 좀 이게 이해찬 대표가 좀 더 독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나오는 거잖아요. 당이 압도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좀 카리스마가 있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버럭 총리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남들이 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따박따박 다 사실은 그걸 좀 이렇게 참고 넘어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전대에서 제일 그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슬로건이 네. 20년 집권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진 상황에서 예. 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전에 좀 무기력했던 민주당의 모습보다는 좀 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가능성은 있다. 네. 그래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존재감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부각시키는 모습으로 가긴 가되 예. 이게 일종의 이제 경쟁 관계라든가 좀 삐걱거리면서 지금 그 당대표, 여당 대표의 권한을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이러는 모습까지는 나가지는 않지 않을까. 예, 예.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청와대가 긴장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사실 뭐 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의 어떤 정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비교하더라도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예,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물론 당 대표와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어떤 당청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여당의 어떤 청와대를 가교하는 이 여당 의원이 있었고요. 그게 바로 이제 김경수 지사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청와대에서는 이 정무수석이 보통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네. 한병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07년도 시절에 그 이해찬 대표의 그 비서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아무래도 이 정무수석이 당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는데 부담을 좀 가질 수밖에 네.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일자리 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어떤 그 청와대에 가 있는 비서관이라든가 이 수석들이 이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해찬 대표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선배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의 어떤 과거의 어떤 추미애 전 대표 시절의 당청 관계와는 역학 관계가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청와대의 역할과 정책을 뒷받침하고 뭐 국회에 가서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어떤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민심을 정말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때로는 쓴소리, 강한 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되고 당 대표가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 때 예. 이해찬 신임 대표의 나이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예, 예.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보는 72세인데 예. 이해찬 지금 신임 대표는 67세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은 66세예요. 예. 그러니까 이해찬 지금 신임 대표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그러네요. 나요. 예. 그러네요. 정치적 경륜으로는 굉장히 네.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예, 예. 나이상으로 별 차이 나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압도하고 말고 뭐 그런 관계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정치인의 모습하고 그 성능은 좀 다를 수 있어서 한번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평론가님, 지금 특징이 이해찬 대표 당선된 게 하여튼 뭐 노무현 정부 총리 출신이고, 지금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출신, 그리고 민주평화당 대표는 통일부장관 출신의 정동영 의원. 왜 노무현 정부 사람들이 다시 지금 10여 년 만에 돌아오는 걸까요? 글쎄요, 그냥 큰 틀 안에서 얘기하면은 그 시대 정신이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잘 맞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또 하나는 그때 정치적 어떤 그 사회적 변화라든가 세대 교체가 거기서 멈춰서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도 얘기될 수가 있을 것 예.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허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네. 결국은 지금에 있어서 카리스마 있게 당을 운영할 만한 사람들은 지금 이 올드보이라고 불리는 세대밖에 안 남은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도 네, 평가할 좀 수 있을 것 같아요. 씁쓸한 얘기네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전당대회에서 이 네. 박주민 의원과 김혜영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예, 봅니다. 예. 네. 앞서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권력이 새로운 어떤 세력을 키우거나 새로운 어떤 후속 정치인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해서 사실상 과거의 정치인들이 그대로 또 한 번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44살이라고 그러고 김혜영 의원은 41살. 그런데도 이분들이 전부 다 초선 의원인데도 최고위원, 그러니까 당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에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주목받을 만하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